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열입니다. 부산 주간 시사 뉴스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산시 관련, 예산 관련 뉴스 두 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북구, 그리고 기장군 관련 소식 두 건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시가 사상 최대 국비를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2022년도 국비를 8조 1,592억 원 해가지고 국비 증가율이 5.7% 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4,372억이 늘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 좋은 이야기죠. 그래서 부산시가 국비 8조 원 시대를 들여 열었다. 사상 최대 국비를 확보했다. 야, 이건 뭐 대단한 거죠. 대단한데 사실은 이제 이게 국비란 게 원래 사실은 국가 예산이 630조로 또 사상 최대, 야당이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이제 강행 통과를 시켰죠. 그 덕도 좀 본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내년도 전체 국가 예산은 이재명 예산이다 이래가지고 선거를 의식한 예산이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부산시도 8조 넘는 국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이제 지난 2020년도에 7조가 넘었는데 2년 만에 이제 8조가 넘은 거죠.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그 예산 반영된 내용을 보면 2030 부산 엑스포 관련, 그 다음에 부전동에서 마산간 전동열차 도입, 그 다음에 무슨 송정 IC 고가도로 건설, 블록체인 기술 확산센터 구축, 뭐 이런 예산들 쭉 해가지고 국비 예산 지원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건 뭐 당연히 맞는 거죠. 그리고 내년 2월에 이제 출범하는 부울경 메가시티 그게 2월 달에 출범을 하는데 거기에 남북권 상생 발전을 위한 예산이라 이래가지고 부전역에서 마산 간에 이제 전동열차 도입이 이제 30억 원이 배정이 됐고, 그럼 이건 뭐 상당히 좀 바람직한 거죠. 그 다음에 부산 신항에서 김해간에 고속도로 건설하는 예산 21억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남권 그린 수소 항만 조성 8.4억,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에 15억 원 이렇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도심 연결 도로망 구축 항목이란 식만 사상 도로 건설, 이건 소위 말하는 대저대교입니다. 대저대교에 도로 건설에 240억, 내부 순환도로 만덕에서 센텀을 연 내부 순환도로 도시고속화 건설에 128억, 그 다음에 덕천동에서 아시아드 주 경기장을 잇는 제3만덕터널, 만덕터널 지금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68억 이렇게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 그 전부터 부산의 수건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반영이 되니까 상당히 제가 볼 때도 뭐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은 이런 실질적으로 부산 지역 발전에 도움되는 예산들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게 보면 대저대교, 그 다음에 뭐 만덕에서 센텀 연결하는 도시고속화도로, 그 다음에 만덕 3터널, 이런 것들은 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상, 우리 부산의 지형상 산은 터널이라든지 다리를 많이 놔야 됩니다. 많이 놔야 되니까 그건 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산시가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그럼 그 외에 뭐 여러 이제 뭐 예산들이 쭉 있습니다. 그 항목을 일일이 제가 여기서 누누이 뭐 말할 수는 없는데, 이런 예산 추진단은 사실은 이게 이제 경제부시장 박성훈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국비 확보 추진단들이 이제 활동한 그거다, 뭐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상당히 이제 이런 2030 부산 엑스포, 그다음에 동남권 메가시티, 부울경 메가시티, 이런 핵심 사업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뭐 우리가 잘한 건 잘했다 해줘야 되니까 잘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국비 예산은 이렇게 이제 확보를 했는데 부산시하고 부산시의회 갈등이 지금 첨예하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도시공사 사장, 교통공사 사장 임명을 둘러싸고 시의회에서는 지금 부결을 시켰는데,
인사 부적격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박영준 부산시장을 임명을 강행을 했습니다. 강행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인사는 일단락이 됐는데 그 휴증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계속 남아 있는 게 이게 이제 부산시 예산은 부산시의회에서 이제 이렇게 심의를 해서 이제 삭감하고 조정하고 하는데 부산시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던 세계 처음 부유식 해상도시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건 뭐 2030 월드 엑스포를 앞두고 뭐 시범도시 박차를 가는 거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역점적으로 시가 추진을 하는 건데 참 이건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해상도시에 관해서 이 테마로 선정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유엔에서 해비다트에서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북한 자성대 앞바다에 띄우는 게 가장 좋다. 8군데의 전 세계 8군데의 도시를 섭외를 했는데 부산 항 앞바다가 제일 낫다 이래서 한 건데 이게 뭐 전액 예산이 삭감돼 버렸습니다. 이건 뭐 공공기관장 이제 사전 검증 인사 검증을 둘러싸고 뭐 시의회하고 시관계의 어떤 그런 갈등의 끝이다 이렇게 뭐 휴증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보면 이게 뭐 그 큰 돈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사전 조사를 하니까 해상도시를 하는 원탁 회의 및 국제 컨퍼런스 개최 2억 5천, 해상도시 관련 국외 업무 여비 3천만 원, 해상도시 건설 자문당 운영 1,800만 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이게 전부 다 모든 예산이 한 2,950만 원이니까 뭐 한 3억 되죠. 이게 다 지금 뭐 삭감돼 버리니까 내년에 뭐 착공을 놨던 게 이제 뭐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국가적인 좀 망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에서도 열심히 이제 이런 걸 추진하기 위해서 시의회에 가서 이제 협의도 하고 로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좀 모자랐던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유엔 해비다트가 시범 모델 사업으로 추진하고 이제 미국 기업인 오션익스가 이제 타당성 조사, 입지 분석 등을 수행하는데 부산시 예산을 전부 다 이게 삭감을 해버렸으니까 이게 뭐 엇박자가 너무 난다. 그리고 2030 부산 월드 엑스포를 앞두고 이제 국제 행사로서 준비하는 건데 좀 국제적인 망신이 될 수 있는 게 될 우려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론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주도하지만은 부산서 벼려지는 아주 국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이제 15분 도시 조성하는 그 예산도 모두 지금 본회의에서 삭감이 되어버렸는데 이건 뭐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의회에서 조금 신중하게 좀 다루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다음 뭐 이 예산이 추가로 뭐 추경에 반영이 되든지 안 그러면 뭐 또 다른 방법으로 뭐 보완이 되겠죠. 보완이 되는데 하여튼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좀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한 발씩 양보를 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무리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북구청 이야기입니다. 북구청이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북구청이라는 이름을 지금 바꾸려고 그러고 있죠. 북구청이 너무 흔하다. 모든 광역시에 다 북구가 있고 북구가 원래 뭐 좀 너무 변두리 느낌이 많이 난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뭐 좀 제가 볼 때도 바꾸는 명분이 조금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왜냐면 이게 부산 진구에서 다 떨어져 나갈 때 동서남북이란 말하지만 북구, 남구가 떨어져 나왔잖아요. 원래 동구는 있었고 서구도 있었고 그래서 동서남부, 중구 뭐 이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광역시, 울산도 그렇고 광역시의 어떤 구가 가운데 이제 시청 있는 자리가 중구, 그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구를 만들고 그 외에 있는 것들이 변두리죠. 부산으로 붙으면 해운대구, 이 변두리지 않습니까? 강서, 이 변두리죠. 그 다음에 금정, 이것도 변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동서남북, 중구 이게 시내인데 이게 이제 부산 북구에서는 이건 좀 자기들은 이건 아닌 것 같다.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가지고
바꾸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바꾸려고 했는데 명칭이 이제 처음에는 5개 정도로 해가지고 여론 수렴을 했죠. 해가지고 사실은 뭐 명칭이 바꿀 수 있습니다. 명칭을 바꿀 수 있고 한데 최종적으로 지난 9월 달에 가람구하고 낙동구 2개로 지금 압축이 됐습니다. 압축이 돼가지고 이제 구의회 의결을 거치면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제 일부 지역에서 구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나선 거죠. 아니 왜 북구를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이름을 바꾸느냐. 특히 구포구 같은 경우 구포구로 하자 이랬는데 가람구 낙동구로 낙차이 되니까 아니 가람이 뭐이면 낙동이 뭐냐. 그게 무슨 어디 뭐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반발을 많이 하고 났습니다. 왜냐하면 구포 쪽에서는 북구는 원래 구포다. 구포고 화명동이나 이런 건 완전히 이제 뒤에 생긴 도시이기 때문에 그건 뭐 참고할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제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까 상당히 이제 구의회도 뭐라 그럽니까 이게 뭐 완전히 혼란스러워지고 좀 뭐 결정하기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새로 그러면 뭐 또 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명칭도 보면 이제 논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처음에 5개 했던 게 이제 가람구, 감동구, 뭐 구포구, 금백구, 낙동구 뭐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 이름이 다 좀 애매합니다. 구포구는 와닿는데 구포구, 낙동구는 와닿는데 이게 가람구는 왜 가람이 있냐. 가람은 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구포구, 감동구는 감전동하고 무슨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느낌도 들고 그 다음 금백구는 글쎄 이게 뭐 왜 금백구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살지 않으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2군데로 합쳤는데 확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좀 상징성이 부족하다 반발이 내고 하니까 올해 안에 이걸 확정을 하기로 했는데 결국 그게 연기가 돼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넘어가게 되니까 그 구의회에서 정명희 그 구청장을 불러가지고 계속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나오라 그랬는데 한 4번 정도 이게 출석 요구를 했는데 시의회 불출석을 했습니다. 불출석을 하고 국장을 내보내가지고 하겠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북구의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북구청장이 이제 이 행정사무강사 출석을 제대로 안 했다 이래가지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를 하는 그걸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건 좀 저는 처음이라고 보는데 그래 지난 2일날 이제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총 14명 중 구의원 중에서 찬성이 10표, 반대 3표, 기권 1표 가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행정감사 조례에 따라가서 정명희 북구청장 과태료 500만 원을 납부하게 됐습니다. 참, 이건 아마 유례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또 이게 보니까 보도래들 보니까 유례가 없다고 나오네요, 또 보니.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계속 그 시의회에서 이제 출석을 하라는데 안 하고 미적거리고 정구청장은 다른 약속이 있다 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좀 그렇던 건데 참 이게 또 엉뚱합니다. 이게 지금 부산시도 사실은 시와 시의회가 서로 이제 예산 둘러싸고 이제 마찰을 빚고 가지고 세계적인 어떤 그런 행사 사업의 예산을 좀 더 삭감을 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북구도 명칭이 변경을 둘러싸고 의원들 간에 조금 마찰도 있고 그리고 또 구청장은 그러면 뭐 내년으로 넘기겠다 하면서 이제 뭐 시의회 요구 출석의 요구를 응하지 않으니까 과태료 500만 원을 매겼습니다. 참 초유의 일인데 야 이 뭐 각 지자단체에서 그 단체장하고 의원들 간의 이런 갈등 이게 참 지역 발전에 참 모양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참 이게 한번 두고 봅시다. 과연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기장군 이야기입니다. 기장군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기 이제 일왕 삼덕지구. 저번에도 제가 한번 삼덕지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일왕 그 신도시 그 위에 위쪽 산에 유림건설에서 거기 이제 아파트 1200세대를 짓겠다고 지금 부산시에 허가를 신청을 했고 거기에 이제 교통영향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남아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이 오이스 군수는 안 그래도 지금 일광 신도시 주변이 교통난인데 이 아파트까지 지으면 너무 그 교통난이 가중된다. 그래서 일광 신도시를 통과하지 않는 우회도로를 내라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유림건설 측에서는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같이 이제 도로를 쓰는 그런 방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가 돼가지고 12월 2일 날 이제 그게 이제 통과가 되었는데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삼덕지구 주택건설 사업 계획은 성행이 된 거죠. 되면서 오기석 군수도 이제 37번째 1인 시위를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진행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나는 더 이상 이제 1인 시위는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1인 시위하면 뭐 오기석 군수인데 왜 안 하느냐고 봤더니 이 오기석 부산기장 군수가 내년도 그냥 2020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전 180일인 12월 3일까지부터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부산시 선관위에서 통보를 했고 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하니까 이제 못 하겠다. 자기는 더 이상 이제 1인 시위는 안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안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오기석 군수는 자기가 내년 4월 그 총선에 출마를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출마를 하니까 상당히 뭐 그런 어떤 1인 시위도 이제 사전선거 운동에 들어가니까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 오군수는 1인 시위를 보면 이 일광 삼덕지구 결사 반대 1인 시위를 시청 앞에서 37회 그 다음에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어로 폐기물 소각로 정설 변경 허가 반대 시위를 또 34회를 했고 부군수 임명권 반환하라 하는 촉구 시위를 부산시청 앞에서 총 77회를 했습니다. 이건 뭐 2018년부터 한 건데 너무 참 이 어떤 캐릭터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군수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일단 일광 삼덕지구는 이제 싫든 좋든 일단락이 된 것 같고 오규석 군수의 1인 시위도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하여튼 이 갈등을 푸는 방법이 참 특이한 단체장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상 4건 이번 주는 한 건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전부 다 전체적으로 중앙 뉴스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가장 큰 게 이제 예산 문제, 국비 확보한 것 그게 가장 컸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그 부산시의회 마찰을 하면서 엉뚱하게 시의회 예산이 시의회에서 해상도시 예산을 좀 더 삭감한 것 그런 게 가장 핫 이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고 북구 명칭 변경은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한번 그건 앞으로 진행되는 봐가면서 한번 계속 좀 지켜봐야겠다. 원래 구청 그 이름을 바꾸면 명칭 변경한 돈 많이 듭니다. 그게 전부 다 안내판 하는데 인천의 미추홀구가 한 30억 정도 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구도 돈이 많이 들죠. 근데 북구는 가난한 군데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이석 군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